갑시다. 제목, 열 펌프. 주제, 열 펌프 작동 원리와 성능평가. 더워? 아니지? 제가 아까 잠깐 난로를 틀긴 했지만 덥진 않을 거다. 자, 1문단. 이렇게 자꾸 선생님 언제까지 난로 틀어요? 물어보더라고. 네. 온도가 28도가 될 때까지 난로를 틀어요. 28도 되면 에어컨 안 틀어요. 30도 넘어가면 에어컨 틀어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제가 에어컨을 틀고 긴팔을 입죠. 이해했지? 자, 열 펌프는 물 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가 열 펌프다. 자, 그래서 열 펌프는 냉난방이 모두 가능. 여기까지 끊고 열 펌프의 개념. 강아지 계속 우네. 열 펌프에서는 자, 작동 유체인 냉매. 자, 작동 유체가 냉매인 게 보이죠?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이루어진 순환 공정 반복되는데 자, 이 순환 공정 반복되는 걸 냉매 한 사이클.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며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고용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고 기체로 증발. 자, 요게 증발을 설명한 거죠. 냉매 기체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되고요. 자, 압축하려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자, 인 전기. 냉매 기체가 압축되면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갖는데, 자, 요게 이제 응축기로 유입되고요. 열 교환기를 통해서 실내로 열을 방출하고, 기체였던 냉매는 액체가 되고요. 실내로 방출된 열이 난방에 쓰이고, 자, 이제 응축기에서 냉매가 나와서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낮아져서 처음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서 반복. 여기까지 끊고, 증발 압축 응축 팽창에 반복적 사이클의 냉매 순환 공정. 역전 밸브를 활용해서 이제 뭐를 하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열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역전 밸브는 냉매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역으로 바꾼다는 건 반대로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하고 증발기가 응축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냉매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꾸면 냉발을 위한 증발기로 난방 목적의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용하고 냉난방 모두 가능하다. 여기까지 끊고 역전 밸브를 활용한 냉매 흐름 역전. 네. 왜 이렇게 안 좋게 나
냉매 흐름. 그렇다면 열 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하지? 자, 좋은 열에서 받은 열 에너지 압축 과정에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자,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합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고온의 열에서 열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주원열로 방출하는 열기 간의 성능 평가 지수가 열 효율로는 지수의 열 효율로는 성능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의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이다. 그래서 열 펌프는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 끊고. 성, 성적 계수의 종류와 성적 계수를 사용한 열 펌프의 성능 평가. 오문단. 성적계수는 고온 열원의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 성적계수와 저온 열원의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 성적계수 함께 사용되고요. COPH는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 반면 COPC는 전기 에너지당 열 펌프로 전달된 열의 양. 여기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전체 양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자,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조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 합은 열의 양이 된다. 그러니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관계식에서 양변을 투입된 전기 에너지 양으로 나누면 COP는 CPO에 1을 더한가. 이러한 관계는 COP와 COPH와 COPC 중 어느 하나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게 된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끊고 성적 계수의 종류와 관계. 고온부와 저온부 성적 계수 간의 연관성. 열펌프의 선촉 계수를 향상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 열펌프도 활발하게 개발되고요. 복잡한 구조 열펌프도 본질적으로는 원리를 따르고요. 열펌프는 냉방, 난방 모두 가능하고 폐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장치다. 여기까지 끊고 복잡 구조를 통한 성능 향상 및 순서만 잘 체크하면 되겠죠? 에너지 문제 해결의 기.
열 펌프는 자, 열을 운반하는 장치입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운반 장치. 냉난방 가능. 임단. 자, 냉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자, 증발. 자,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온의 열원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흡수하고 그러면 기체로 증발되죠. 그러고 나서 자, 냉매는 어디로 냉매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냉매가 증발 압축 음축 팽창되는데 일단 냉매는 증발기로 들어가고 자, 그다음 과정 압축 과정이죠. 기체로 증발된 이 냉매가 어디로 들어가? 자,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됩니다. 자, 냉매 기체를 압축하려면 자, 압축기에서 기체를 압축하기 위해서 뭐를 투입한다? 전기 에너지. 압축되고 나면 매우 높은 온도 압력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앞에 그 다음 과정이 응축이죠. 그러면서 응축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응축기로, 자, 온도 큰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응축기로 유입되죠. 자, 그러면 응축기에 뭐가 달려있노 했더니 열교환기가 달려있어서, 자, 어디로 가노 했더니 고온에 열원이 실내로 열을 방출합니다. 자, 여기서 기체였던 상태에서 어디로 바뀐다? 액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열을 내보내면 액체로 바뀔 수밖에 없죠. 자, 요때 방출된 이 열이 뭐가 된다? 자, 난방에 쓰이죠.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는 자, 이번에는 팽창 단계, 마지막 팽창 단계 맞죠? 음, 팽창 단계에 들어서서 아이고, 파란색으로 하되 팽창 밸브를 지납니다. 그러면 온도도
압력도 낮아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처음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로 다시 증발기로 돌아가게 되죠. 이 한 사이클 이해됩니까? 어. 자, 그 다음에 3문단. 자, 이번에는 열 펌프에 섬지되어 있는 역전 밸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얘는 냉매 흐름을 바꿉니다. 자, 어떻게 위에 이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반대 과정을 거치겠지. 자, 그러니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하게 되고요. 증발기가 응축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 자, 원래는 난방에서 이번에는 뭐가 돼? 냉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냉난방 모두 가능하다. 3문단 열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되나? 왜 자꾸 작아지냐? 그러면 자, 일단 열펌프는 열에너지 플러스 전기에너지가 합해져서 더해진 자, 열에너지가 난방에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은 성능을 표현할 수 없어. 왜? 난방에 사용되거든, 열이. 사용돼 버리니까 방출돼 버리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지?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이건, 수행한 일. 자꾸 글자를 놓치네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요게 열 효율인데, 맞지? 열 효율인데, 자, 요거 가지고는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자, 성적 계수는 5문단에서 고음부 성적 계수 COPH
조음부 성적 계수, COPC. 요게 함께 사용되고요. 잠시만요. 자, 얘는요, 투입된 압축기 투입 전기 에너지, 당, 어, 고온 열원으로 전달된 열이에요. 전부 성적 계수는, 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 당, 좋은 여론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죠. 자, 그러니, 좋은 여론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과 플러스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가 뭐가 된다? 열의 양이 된다.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나누기 투입된 전기 에너지 양. 결과적으로 COPH는 COPC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따라서 COP와 COPC는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뀐다.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어느 비례 관계든 상관없이 바뀐다. 얘들아, 한 문단 남아가지고 이거 끝나고 시작합시다. 문제 풀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성적 개수를 향상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 여유 펌프 개발합니다. 자, 왜냐면,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